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탈로 인해서 1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작은 이슈에도 크게 출렁이는 장세에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나만의 투자 철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확전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원래 종전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종전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원래 악재는 더 많은 악재들을 끌어내리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또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감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으로 다시 내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1부 모닝체크로 한번 문 열어볼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 역시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얘기인데요. 어제 사실은 엔비디아 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주가가 좀 빠졌고 이게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향 이게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뉴욕 시장에서 특히 다우지수에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한 게 다우지수를 1% 이상 급등을 시켰던 이제 이유가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보신 분들 왜 다우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효과가 바로 오늘 톡톡히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향후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다 상회했다, 웃돌았다.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어제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사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날 자사주 10조 취득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좀 차트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낮은 게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삼성화재, 그 다음에 하늘색이 삼성생명, 제일 위에가 삼성 SDI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게 이제 올 8월부터의 차트니까 최근 들어서 보셔야 되겠죠. 11월 10일을 전후해서 바닥권을 찍고 15일 날 이제 자사주 발표한 그 이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삼성그룹주들 전반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삼성전자에만 그칠 게 아닐 거고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에서도 잇따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고 삼성그룹주들 전체를 다 하면은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부분이 들긴 합니다만 결국 이 삼성그룹주들이 같이 잘 오르지 않는다면 참 코스피가 뚜렷한 반등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또 우리의 구조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주들이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들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의 최근 움직임들을 오늘 두 번째 체크 사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알테오젠이 되게 화제였습니다. 이게 어제 알테오젠 하루 이제 이 주가의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주가가 이렇게 20%나 폭락을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낙폭을 줄였고 오후장 들어서 살짝 반등까지 4%까지 올랐다가요. 결국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정도 마감이 된 상황에서 이제 어제 장을 마쳤는데 이 알테오젠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그 증권가 지라시에서
미국의 경쟁사가 뭐 특허권 소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고 얘기가 됐던 게 직접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좀 좋지 않다는 이런 측면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은요. 올해 들어서만 알테오젠의 주가가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시장은 과도한 어떤 상승, 그러니까 근거가 좀 적은 근거 이상의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신호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결국은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런 증권가의 격언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국내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처음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던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올랐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 또한 1%대 상승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뜨거운 상승을 이어가줬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도 크게 작용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0.5%대 상승 마무리 짓긴 했지만 장 출발하고부터 3%대 지수 낙폭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지수 부진이 이어가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눈높이 때문에 현재 호실적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매도 흐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간밤 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옹호롱 덕분일지 일단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M7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거는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5%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M7 기준으로 5%대 낙폭이 상당히 큰 지수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큰 주제로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이 크롬과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크롬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매각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는 2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승소의 방향을 놓고 일단 투자자들은 부담 심리를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WTI 또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간밤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들 안에서는 고용 쪽의 데이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특히 미국의 고용이 뜨겁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신규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도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고용 현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 긍정적인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또 간밤 나왔던 연은 총재 발언을 확인을 해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폭은 줄여갈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다음 달에 있을 FOMC의 기준금리 동결이 44% 그리고 스몰컷을 진행하는 게 56%로 아직까지도 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또 PCE도 나오고 미국의 GDP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또 뜨겁게 떠올랐던 건 재건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종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협상정에 와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러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휴전에 대한 협정을 진행해볼 수 있겠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이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또 바로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영국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을 땐 추가적인 전쟁의 확전보다도 현재는 휴전에 대한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어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1차적으로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또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도 같이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S&P에서 내놓는 제조 서비스 종합 PMI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3분기 GDP와 PCE가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28일에 준비돼 있고요. 무엇보다 29일부터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존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은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수출 분야를 이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AI 시장 확대의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이 또 다시 강세를 보일지도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슈레다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마지막 날 11월 22일 날 마켓나우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유리기판 얘기입니다. 이게 유리기판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박 파트너님께서 이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블랙웨어를 이제 11월 달부터 좀 생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제 HBM4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번에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6세대 HBM 제품인 HBM4 공급 요청을 또 이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요청을 받아서 이제 시제품을 양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도에 양산을 하게 될 전망이고 또 이것이 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생산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HBM4가 조금 고단으로 올라가고 이제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이 패키지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압착 비전동성 접착 필름 이 TC-NCF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MUF 그러니까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고밀도로 좀 이렇게 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 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하나인 유리기판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패키징 과정에서 쓰이는 이 실리콘 이제 인터포저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 및 이제 비용에 유리기판이 조금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이제 이쪽에서 좀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HBM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이제 2.5D 구조로 이제 패키징이 되는데 AI 칩, CPU, GPU 등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웨이퍼 상에서 중간 기판격인 이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상호 연결한 뒤 인쇄로 기판에 이제 올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이 8단, 12단 또는 이제 HBM4로 이제 올라갈수록 인터포저 공정 비용도 지금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술의
수출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공급 차질 우려도 어느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은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제조 공정의 이 복잡성과 높은 비용의 대안점이 될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현재 이 MLCC 등 반도체 소재에서 유리기판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MLCC나 반도체 소재를 유리기판 안에 지금 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 유리기판을 이제 많이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이제 SKC 그리고 삼성전기인데 이미 이제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앞세워서 유리기판 시장을 현재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2021년에 HPC용 유리기판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 사업장에서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 라인을 이미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2026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제 HBM4에 대한 이 테슬라의 공급 요청에 따라서 아무래도 생산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조금 더 빠르게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꿈의 기판 그리고 HBM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SK, LG가 각각 그룹사들을 통해서 유리기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 건 SKC고요.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자회사로 지금 운영 중이죠. 시운행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는 0.4%, SKC는 0.1%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0.4% 전일 좀 소폭의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3대장이라 불리는 세 종목 모두 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고요. 주가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한 달 이상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TGV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옵틱스와 JNTC 같은 경우에도 전일 2에서 3%가량의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극을 연결하는 판이 유리기판, 기판인데 그거를 미세 공정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그걸 연결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TGV와 관련해서 첫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만 본다면 3%가량의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보게 된다면요. 10월 초에 HBM이 주목을 받을 때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 한 달 이상 주가가 좀 끊임없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지금 긴 조정 끝에 다시금 반등을 하는 걸까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관심을 두는 거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인배 앵커 통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한번 쭉 다 훑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박정식 전문가가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자, YMT라는 이제 중소형주인데요. 네. 일단 이 YMT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용 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뭐 PCB 인쇄회로 기판이나 또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화학 소재 개발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자재료 동박 같은 이런 첨단 소재 사업도 좀 영위하려고 최근에 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좀 주목을 받는 것이 동도금 화학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유리관통 전극, 이 TGV, 유리기판에 적용되는 이 유리관통 전극의 풀필 동도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첫 샘플로 만들어서 관계사에 일단은 지금 현재 지구 공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면 이 동도금 처리 업체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이 동도금 처리는 거의 이제 100%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초반엔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실히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 또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지금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한 이틀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바닥 탈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 8,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놓으신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유리기판 이슈가 만약에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가 말씀하신 이 TGF 풀필 동도금 처리 이게 어디로 납품되는지가 좀 확인이 돼요? 아직까지 이제 언론 보도상 지금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알 수는 없지만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두 하고 회사라는 건 SKC하고 네, 삼성전기하고 네. 두 회사 중에 한 군데에 납품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YMT 말씀을 해주셨고,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회사 준비하셨어요? 네, 단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C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상용화를 또 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기업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 체크하실 때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적자 행진을 또 이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배터리용 동박 사업 역시도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SKC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3년 정도 단기 순이익 적자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분기 연속 적자를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또 재무적인 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화학이랑 동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전환하고자 지금 밀고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분기와 3분기 지금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 부문이 반도체 그 소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긴 합니다. 물론 비중 자체는 적긴 하지만 지난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약 222%, 영업이익은 무려 540%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사업을 하는 이제 ISC가 주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SK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분야에서 2021년도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글라스 기판 합작사 앱솔리트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제 내년 1분기 중에 상업 생산을 위해서 현재 지금 고객사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지금 4분기부터 계속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SKC가 반도체 그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마지막 지금 단계에 돌입한 지금 단계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하반기 중 그러니까 연말 안에는 테스트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앱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유리기판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SKC 주가가 강하게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1,000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이는 전체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굉장히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기사
바로 이제 어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R&D 연구개발 보조금을 약 1,400억 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됐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에 이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사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앞선 제가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말씀드렸는데 앱솔루트가 다른 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1년 정도 더 빨리 지금 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한계만 좀 극복됐다라는 부분들만 증명이 된다면 SKC의 주가 상승세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대장주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 유리기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유리기판 관련돼서 두 종목, YMT, 앱솔릭스 두 개, SKC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의 건설 경기가 지난해 바닥을 찍은 뒤 회복 조짐을 보이자 굴착기 판매량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조를 엮이며 방산주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간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려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늘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중국이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올해 연간 목표 성장률 목표치죠 5%. 지금 글로벌 IB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하면 좀 주춤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좋아질 거고 그럼 또 건설 시장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가 이제 건설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곽유정 파트너가 가져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그렇게 막 크게 부흥될 수 없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미 대선 변수라든지 러우 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좀 크게 번지다 보니까 수요 회복이 좀 특히 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근래 지금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와 함께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해서 국내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 대선 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관련된 이제 이슈로 우리 국내 지금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K-뷰티라든지 K-푸드 이쪽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 자체가 이제 지금 계속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감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이제 건설 기계 만드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유통망을 좀 다변화시키고자 그렇죠. 중국이나 내지는 인도, 브라질 쪽으로 계속해서 신흥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인프라 착공을 좀 서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어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건설기계도 이제 그렇죠. 자회사로 두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10월 중국 내 굴착기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건물이 지금 당장 지어지는 것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가 좀 예상이 되면 장비부터 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굴착기 판매량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수요 회복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거의 매출의 30% 정도 가량을 얻었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이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가 그동안 또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중국 판매를 염두에 두고서 미리 일찌감치 이제 진출해 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 시설의 이제 가동률도 당연히 수요가 부진하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고정비나 각종 이런 이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제로 3분기에 이런 건설 기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봤을 때 HD 현대인프라코어 공장이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53% 정도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네. 풀 가동됐었던 현대건설기계 공장 역시도 가동률이 대폭 54%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 물량 소화가 약 비중이 한 30%밖에 소화를 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한 70%는 해외에서 그렇죠. 수출이 네.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쪽에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건설기계 관련 이슈가 올해 상반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걸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 조금 더 그렇죠.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뭐 앞에서 브리핑 도와드렸던 것처럼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두고 지금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의향을 지금 밝혔거든요. 뭐 이게 지금 당장 한다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초기부터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인정받은 영토를 모두 지금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네. 의견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도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크림 반도에 대해서는 군사가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게 또 휴전 협상이 의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예. 걸릴 수 있는 문제라 계속해서 재건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기대감을 계속 좀 이끌어 나가는 그냥 그런 재료로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보실 때 업황과 이런 테마성 이슈가 같이 들어오는지를 좀 중립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지금 서로 에이테크스를 발사하고 ICBM을 발사했네 이렇게 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협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당분간 어쨌든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외신들을 잘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건설 쪽 관련해서 우리 박정욱 전문가는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흥국이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흥국. 네. 예. 그래서 흥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중국, 인도에 이제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 점유율도 60% 차지하고 있고 또 주요 거래처가 현대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번에 좀 만약에 중국이 이제 호황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트랙 롤러나 아니면 캐리어 롤러인데 이게 무한궤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네. 트랙 롤러는 이제 하부에 들어가면서 조금 무게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캐리어 롤러는 이제 상단에 위치하면서 이 무한궤도를 좀 잘 이제 구동할 수 있게끔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인다면 흥국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최근 며칠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4,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1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어봤고 저희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건설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번 쭉 고온배런커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동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동금속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기업과 트랙터 관련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대동 그룹주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대무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그래서 재건과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 가운데 HD 현대그룹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합권 머물렀고 HD 현대 건설기계도 보합권 머물렀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은 유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시장에 입성한 전진건설 로봇 한 2달간 주가의 조정을 받다가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고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살짝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방산주와 함께 시속 게임을 하면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또 미사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조금 더 높였죠. 이렇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건설기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권변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건설 쪽도 살펴봐야 될 게 네. 트럼프 2기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영향 뭐 어디 한 군데 안 걸리는 데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 쪽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랬었죠. 네. HD 현대건설기계가 아무래도 중장비를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건설기계사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지금 현재 북미 쪽에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북미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도저라고 표현하는데 불도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쉽게 이해하시죠. 네, 건설 이제 중장비를 계속해서 또 궤도형 도저를 또 첫 출시를 해서 북미 쪽의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1조 정도 이제 매출도 예상이 되고 글로벌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을 또 책임지는 건설 중장비이기 때문에 예. 매년 또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제 불도저를 수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관세가 매겨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관세 내린다고 하면 여기도 매겨지겠죠. 네, 모든 이제 뭐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2% 정도 매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증시에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서 전진건설의 전진건설 이런 로봇, 예.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로봇 관련 중장비 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리쇼어링에 대한 트럼프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더 많이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면 또 거기서 이윤이 그렇죠. 남잖아요. 예. 사실 뭐 지금 국내 주식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그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니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도 네. 분명히 그러니까 업황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북미 관련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유통망도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 계속해서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인도 공장 기계 생산량이 올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브라질 공장 역시도 계속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총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해외 공장에서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HD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또 테마성으로도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같이 이제 HD 현대가 관련해서 뭐 복구 작업에 그 투입되는 중장비를 계속해서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업무 협약들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와 각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건설기계 3사의 주요 장비 5대를 기증한 이런 이제 이력, 실체가 있는 이런 이제 이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네.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향후에 뭐 굴삭기라든지 로더, 파쇄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이런 장비들 계속해서 또 기증할 네. 의사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HD 현대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오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재건 모멘텀까지도 같이 함께 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현재 7만 원 구간대가 상단 매물대로서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이게 뭐 테마를 탄다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을 탄다든지 했을 때 돌파만 하게 된다면 네. 작년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상단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당장 앞으로 좀이 중요하군요. 상단 전고점 돌파하면은 진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조금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HD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흥국 오늘 이 두 건설주구 A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리포트들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SK스퀘어고요. DB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할인율 축소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인율 축소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SK스퀘어라고 하면 업종 내에서도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1월 이내에 밸류업 공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 공시 내용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올 4월에 이미 1천억 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는 25일 월요일부터 추가적으로 1천억 원을 매입 후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27년도까지 순자산 가치 할인율 50% 이하 그리고 PBR 1배 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27년도까지 구체적인 목표, 숫자를 정해서 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리고 이 실탄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책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겠죠. 밸류업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99,000원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가 됐습니다. 왜 목표 주가가 하향됐는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분 구조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K 밑에 중간 지주사격으로 SK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나 피투자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있고 외도 11번가 웨이브 등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총 가치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29조 2천억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주당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주당 NAV는 21만 9천 원이고요. 이걸 현재 SK스퀘어가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8만 4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할인율이 63%로 계산이 되는 셈입니다. 목표치인 50%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주가는 11만 원까지 올라와야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가 99,000원이죠. 주가 흐름 및 주주 환원 정책 시기 표부터 보시면요. SK하이닉스와 이제 SK스퀘어의 주가가 좀 동조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목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입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해 나갔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25년도에도 계속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 할인율 50%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다음 종목은 KG스틸이고요.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업황 침체에도 양호한 수익성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 요즘 건설이나 철강 업황 안 좋으신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까지 온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은 8,349억 원, 영업이익은 427억 원입니다. 이렇게 결국 컨센서스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건설 시황 안 좋았고 판매량 내렸고 판가도 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조금 더 뜯어보시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출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10,000원 신규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제품군들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제품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컬러 강판이랑 또 그 석도 강판 이 2가지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달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좋습니다. 이 아연도 강판은 일본에서 좋고 컬러 강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석도 강판이 특히나 미국정에서 집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객사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이제 국내 컬러 석도 강판 시장 1위 업체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수출 쿼터 면제 요청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대미 수출량이 향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고부가 제품의 수출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주 환원체까지 도움이 됐습니다. 3분기 2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내렸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게 공장 가동률입니다. 인천 공장 합리화 투자하면서 비용 문제 생겼고 수익성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투자가 이미 완료가 됐고 이런 합리화 투자를 통해서 향후 원가 개선 등이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KG스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천주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미국 러시아 ICBM 발사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지만 장 막판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양호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특징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나스닥보다 다우지수가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3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고용이 좀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지연이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대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조절이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제한된 모습들도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피 2,500선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11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수렴 형태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인 만큼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과 KTNG 대표적인 배당주
관계로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한도 내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배당의 성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6% 넘는 배당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KTNG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배당을 노린 투자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지금 딱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 박수범 대표, 신입사업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뉴욕 시장 오늘 3대주 다 올랐고요. 다우가 오늘 또 좀 특히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좀 하루 뒤늦게 시장에서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분 이제 탑3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는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간외로 좀 내려갔었죠, 오히려.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좀 상승으로 좀 마감되었다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게도 좀 긍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푸틴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전체적으로 지수 마찬가지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서 좀 약간 좀 기분 나쁜 움직임이었어요. 그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죠, 오후장에. 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뭐 러우 전쟁에 대해서는 뭐 24시간 뭐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어제 그 관련된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받았죠. 하지만 밑꼬리를 많이 좀 달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어제 뭐 한미 글로벌도 크게 상승했는데 재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심각해지는 내수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먹거리 관련 회사들도 이제는 내수시장 관련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가진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는 수출주다, 수출 민감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엔터주들까지도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는 좀 별도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콘서트도 많이 열고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항상 또 엔터주들이 이때 되면 또 4, 4분기 실적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말 또 콘서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터주들이 최근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좀 조정받았어요. 하지만 뭐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엔터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해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와 함께 내수 위주보다는 수출 중심의 종목군들을 살펴보자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예.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소형 건설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금호건설 우선주, 범행감영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주 테마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죠. 지금 관련 없는 주식들도 많고요. 우선주 및 초소형주 같이 거래량이 극히 없는 것들 위주로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자기의 그 무기를 과시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초음속 미사일 그거 극초음속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예. 보여주기 식으로 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의 자존심은 절대 다치기 싫고 영토도 하나도 양보하기 싫으니 우크라이나가 다 양보하라 이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미러가 한번 그 냉전 시대처럼 맞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건주, 방산주가 하루하루 이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다 보면은 포트폴리오고 뭐 전략이고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결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고요. 239만 4,031주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4,300억 원 어치고 올해 벌써 3, 4, 6, 10월, 11월까지 5번이나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굉장히 성장해왔던 그 동안의 성장 스토리가 이제 다른 성장 스토리로 바뀌어야 하는 과도기이다 보니 지금 바이오주가 플랫폼 기술 수출주가 엄청난 시세를 낼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외면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뭐 배당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일단 본업에서 성장 스토리가 뚜렷하면 그런 거 없이도 갑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늘리거나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스토리가 지금 뚜렷한 성장성이 있는 것에 시장은 열광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성장이 멈추고 약간 성숙한 듯한 이미지 그리고 성장을 다시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을 경우에는 저런 지원 대책으로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JYP의 반등세 지속입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엔터주의 흐름이 JYP로 오고 있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 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월드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도 이제 BTS처럼 군대를 가야 될 나이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건 NCT도 마찬가지. 물론 NCT는 아메바와 같은 그룹이라서 너무나 이 멤버들이 많죠. 30명, 40명, 100명, 1000명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어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뭐 기존에 이제 처음에 지금 멤버들은 이제 가야겠죠, 군대를. 세븐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트레이키즈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후속 가수를 키워야겠죠. 그래서 넥스지가 나왔습니다. 토모야 유, 하루 소건, 세이타 휴이 유키 첫 번째 미니 앨범 난리나가 발매가 됐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7년을 연결고리로 혹은 군대 가는 아이돌을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 물고 늘어져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이 모멘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예. 말씀드린 대로 남자 아이들이 중요하고 남자 아이들의 연결고리가 끊길 때쯤 계속해서 후속 가수를 키워내야지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거. JYP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엔터주 중에서는 JYP를 가장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 급등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JYP, JYP는 보이스 그룹이죠.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57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살펴보고 개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0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2분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양 지수는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0.45%가량 상승하면서 2,491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0.13%가량 밀리면서 679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삼성전자를 제외한 5위권 종목들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세,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장중의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낙관론이 힘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그 힘을 고스란히 SK하이닉스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1.9%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LG엔솔 2차 전지 기업 좋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반등 시도, 현대차도 0.46%가량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를 제외한 전 종목이 지금 상승으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KB금융도 오늘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변동성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HLB가 이제는 상승과 하락 그 급변동 속에서 조금은 자세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켄바이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를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 11월 22일 금요일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와 조금 더 다른 양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엔비디아도 올라서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또 오른 측면도 좀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낳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코스피 0.5% 올라서 2,493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0.3% 좀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지수 모두 앞서 동시호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뭐 보합권이긴 한데 일단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11월 20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좋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라던가 아니 경제가 지속적으로 괜찮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오르면서 동시호가보다 상승폭 더 좋습니다. 2,494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0.24%가량 오른 682포인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5%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가 자사의 AI를 삼성전자에 탑재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했죠. 오늘은 반대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 1.8%가량 하락하면서 17만 1,8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 낙관론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최근 2차 전지의 변동성 속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양한 계약 소식을 전해주면서 흐름은 좋습니다.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추세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동시호가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반락을 한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오늘 0.46%, 유럽 시장에서 10월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미국에서 대형 SUV를 또 세계 최초로 아이오닉 9을 공개를 했죠. 이러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도 흐름 괜찮고요. KB금융, 정부가 5천억 원 규모 밸류업 펀드 지원안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도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매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흐름 좋습니다. 0.17%가량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외국인이 네이버는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수급 개선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 금융, 지주사들 흐름 괜찮습니다. 신한지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3% 어제 이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나 현대그룹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그룹사들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생명이 1.3%가량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위부터 20위입니다.
네, 16위부터 20위 보게 된다면요. LG화학이 1.8%가량의 상승력이 나옵니다. 엑소모빌과의 협력 소식, 리튬 공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30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면 조선주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LCT 현대중공업이 어제여서 오늘도 0.4% 소폭의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L 오늘 2차 전지 괜찮네요. 1.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날아올랐죠.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이 1% 이상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도 0.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어제 알테오젠이 증권가 소문으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24%가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직후에 5%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단기적으로 좀 꺾였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2차 전지와 상대적으로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HLB는 변동성 보여주다가 어제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알테오젠과 HLB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입니다. 2%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로봇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3.6%, 4%가량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가 소폭으로 쉬어가고요. HPSP가 어제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시총 상위권 가운데 낙폭이 좀 가장 높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1% 이상, 추세가 조금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엇갈리고 있죠. 리노공업은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1% 이상 오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2%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 가운데 제휴협회 엔터가 오랜만에 쉬어갑니다. 0.92%가량의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 어떨까요? SM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펩트론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15%가량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고비 이슈랑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차익 매도 물량도 강력하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16위부터 20위권까지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반등하기 위해서 힘을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예,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 가이던스 좀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근데 어제 삼성전자는 좀 올랐고 SK 하이닉스 비롯한 이 HBM 관련주들 좋지 않은데 오늘 거꾸로 양상 좀 나타나고 있죠. SK 하이닉스나 HBM 이 관련주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고 삼성은 오늘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괜찮고 금융도 괜찮고 차도 괜찮은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 오늘도 좀 안 좋고 엔터주는 좀 쉬어가는 모양새인데 바이오주는 어쨌든 낙폭이 좀 큽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들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어제도 오전장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 오전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선물적이든 현물적이든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0.7% 올라와 있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0.5%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움직임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내외로 해서 이제 등락폭을 좀 보여준다면 저는 그렇게 움직여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받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고, 오히려 주가가 좀 생각보다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하면 차익 실현하고, 그런 관점을 계속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잡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한 종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거는 좀 기대감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좀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다 하시면 이제 4.8%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BMW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죠. BMW 쪽에서 이제 피규어 공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생산하는 과정이
보여주면서 공장이 4배나 빠르게 자동차 생산이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8%나 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10% 올라와 있고요. 뭐 이럴 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7.9%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오늘의 좀 핫한 테마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뭐 현대차와 뭐 토요타가 이제 협력하겠다라 했는데, 그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자동차 쪽이 아니라 로봇 쪽이었어요.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보자라고 이제 몇 달 전에 그 기사가 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 2170이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작은 셀을 납품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독점 납품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차피 뭐 로봇들도 전기가 있어야지 움직임을 좀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셀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 내용의 어떤 실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UAM도 계속해서 지수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다 로봇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또한 좀 장중에는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뭔가 추세적으로 좀 마음을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대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로봇 얘기 오늘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근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것 등등등.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용처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뭐 ESS, 뭐 그다음에 우주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계속해서 좀 하나씩 용처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요즘에 눈에 좀 띄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 의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대만, 일본 항공, 뭐 아시아 3대 증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3대 증시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죠. 지수가 좋고 장이 좋으면은 종목도 많은 법인데, 할 종목도 지금 우린 너무 제한된 가운데 하고 있고, 지금 일본과 대만 증시는 그냥 고공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벌어왔던 그 수익을 위에서 그냥 옆으로 기고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산과 고래 모양처럼 U자 거꾸로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박혀 있는 상태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위 종목이 TSMC인데 TSMC가 그냥 혼자 하드 캐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TSMC가 뭐 우리나라 걸 90% 뺏어가고 트럼프가 어쩌고 해도 주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꺾였지만 일본의 매그니피센트 7이 있습니다. 이토추를 비롯하여 워렌 버핏이 투자한 상사들도 있고요. 그 주식들이 일본 니케이 증시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급등을 1년 동안 하다가 지금 최근 2-3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이가 너무 극심한 차이를 벌이고 있는 거죠, 지수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차트랑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U자로 꺾인 흐름이 완전히 파고들어서 밑에 이동평균선을 전부 머리 위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이죠, 지금. 일본하고 대만 증시는 머리 위가 아주 시원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웅들도 많은 것이죠, 히어로가. 우리나라는 지금 히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TSMC처럼 하루아침에 변모하여 뭐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는 히어로로 지금 변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철저하게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이나 대만 증시의 히어로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 업종 내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부품 소재 장비 업체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2.0 시대에 맞는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말고는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일하게 뭐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정말 버크셔 해서웨이의 스타일을 존경해서 주주총회 때나 IR 때나 직접 나와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공표를 하고 그런 쪽으로 모습을 액션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시장에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을 실현을 안 하면 아까 종합주가지수랑 삼성전자의 차트가 U자로 끝났다는 지금 U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U자를 거꾸로 한 모습이라는 것은 연초에 시작한 가격에 그대로 수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월 달에 들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제자리로 왔어요. 그 사이에 물가는 상승했겠죠.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시간 감안하고 이러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제자리여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대로 이익 실현 안 하고 넘어가면 계속 제자리라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이나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라도 이익 실현하고 넘어가자. 이런 큰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은 장기 투자죠. 마음 편하게 집어넣어 놓고 이제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할 때까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런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가는 건데 참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이익을 그때그때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신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9시 15분입니다. 현재 섹터별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받고 있는 업종들 어디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도는요, 굉장히 다양한 섹터군들로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분위기가 또 괜찮다는 게요. 지금 검색하고 있는 sek터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SKC 산하에 있는 자회사 앱솔릭스,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미국에서 이 보조금 1억 달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의 훈풍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로봇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 두산밥켓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리해서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그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두산 로봇 그리고 두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였죠. SK 하이닉스가 321단의 낸드를 세계 최초로 또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과 관련돼서도 어제여서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역시나 통신 관련 기업들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원전 이슈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인데 초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기업들도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와 이슈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오전장보다 오후장의 매물 출회가 조금 더 거셉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 담고 있고 기관도 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메이저 수급의 유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연 추세가 끝까지 이어질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운수착고를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험과 증권 업종의 상승력이 눈에 띄죠. 역시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업종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정밀이 오랜만에 1%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도 0.8% 그리고 화학 업종도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업종 괜찮았고요. 반도체도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괜찮은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 서비스도 1.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상승폭이 다소 아쉬운 게 앞서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하락폭이 두드러졌었죠. 제약업종의 지수 상승 대비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SKC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JS코퍼레이션, 오늘 뷰티 관련된 기업도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에너지, S&T 에너지가 5%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보면요. 유비온이 상한가에 들어섰는데요. 삼성전자와 30억 원가량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올라섰고요. 액션그룹 같은 경우 유상증자 모멘텀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분의 매각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한일단조와 같은 방산주도 괜찮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 수급이 간만에 참 저도 좀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외국인이 지금 외국과 기관이 다네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309억, 코스닥 149억, 기관이 코스피 215억, 그다음에 코스닥 113억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쌍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종목 흐름, 특징적인 종목 흐름들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떤 것들 좀 눈에 보이세요? 네, 오늘 뭐 대형주 중에서는 SKC가 강력한 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보조금이 1억 달러 정도 들어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SKC가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약 1,400억 정도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S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좀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좀 만들고 있죠. 양산을 내년에는 좀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C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11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고 지금 현재 8%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의 보조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유리기판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왔는데 2천억입니다. 2천억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해서 SK스퀘어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업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희망이라 해야 되나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영 회사도 좋아지고 커지지만 그에 따른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주주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바켓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들 보니까 지금 현재 당국에서 승인이 났다. 이번에 지금 현재 합병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 노이즈가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는데 정부에서 일단 지금 현재 승인이 났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또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회사의 어떤 성장, 에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예.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2차 전지도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괜찮고 삼성 SDI도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SKC, SK스퀘어, 두산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흐름들을 좀 말씀하셨고, 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미 큰 포트폴리오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아실 겁니다. 조선을 주력으로 조우로 옮겼죠. 방산, 금융, 바이오, 조선, 방금바조에서 조우로 옮긴 상태고, 방산의 대장 누구였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 금융의 대장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바이오의 대장 알테오젠이죠. 1등주입니다, 다. 자, 여기서 처음에 떨어질 때 두 번째 보너스 먹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죠, 미리. 어제 알테오젠 그 밑에서 샀으면 20% 가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든 반복되거든요. 매일 써먹으세요. 이건 지금 보너스를 얻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어제 알테오젠 이거 그냥 공식이 없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에 공식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건 거의 공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대시세를 낸 종목이나 섹터가 특히 1등주일수록 리바운딩이 심합니다. 1등주는 강하게 가니까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월봉조차도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정도로 지금 갔어요, 다.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메리츠 금융지주가 전부 다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금융지주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움직이는 감이 있으니까 리바운딩이 강한 거는 당연히 바이오랑 방산이죠. 알테오젠에서 어제 그거 나타났죠. 알테오젠이 이제 음봉을 맞아서 크게 떨어질 때, 전 이미 전략 매도를 했지만 이걸 보너스 또 먹는 거죠, 그러면. 월봉의 10개월 선에 달 때, 그때 다시 배팅 찬스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알테오젠 이거 놓쳤으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또 기다리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익 실현 하신 분, 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너무 맨날 가서 닭죽던 개처럼 놓치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장대 음봉을 맞아서 떨어질 때 10개월 선에다가 베팅하세요. 그럼 또 먹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반복되거든요. 자, 지금 이미 끝난 걸 볼까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를 제가 제외했던 이유가 뭐죠? 한번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반도체의 대장은 누구였어요? 한미반도체가 1등주였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 1등주였어요. 누구도 이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죠.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비엠은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티어 오를 때마다 보너스로 또 먹고 다 설거지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10개월 선에서 강하게 튈 때 그때 한번 보너스 또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깨고 내려가면 20개월 선 또 한번 크게 틉니다. 그때 또 먹고 그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럼 이제 들고 있으신 분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이에요. 한미반도체도 똑같거든요. 최초로 10개월 선에 왔을 때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때 보너스 먹고 그다음에 버려요. 그다음에 또 20개월 선에 기다려요. 지금이네요. 지금 또 베팅해요. 또 보너스 먹어요. 그다음 끝나요, 시세가. 자, 이런 반복되는 걸로 보너스까지 먹는 게 이제 뼈에 남은 칼슘까지 빨아먹는 겁니다. 그걸 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명히 하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개월 선 올 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주력은 조선으로 옮겼으니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개인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 뭐 세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 이게 있죠. 하나오션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다이나믹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어쨌든 조선 배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 중에 지금 5개 말했죠. 이 배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는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빨리 움직이는 템포가 가장 1번인 것이 피팅이에요. 무조건 피팅입니다. 이거는. 성광밴드랑 태광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가라고 했죠. 하이로코리아 BMT는 개장용이기 때문에 후발로 오니까 먼저 가져갈 필요가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광밴드가 북미의 비중이 높으니 지금 북미 이슈가 더 불거지고 있잖아요. 중동보다는. 그러니까 중동보다는 북미의 비중을 둔 성광밴드가 더 맞는 것이고 성광밴드가 지금 2021년과 22년에 쌍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쌍고점이 또 어디 다 맞아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2005년과 2006년에 급등했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으로 바뀐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000원 부분이 성강밴드의 무려 지금 20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맥 라인이에요. 여기를 기점으로 생가사를 넘나드는 그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17,000원이 벗겨질 경우에는 순식간으로 2만 원대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태광성광의 밴드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카본이랑 이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LNG 보냉제가 나오겠죠. 예. 그건 이제 후발로 노려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마린솔루션, 현대 HD 마린솔루션 요거는 이제 별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대양전기공업, 한라 IMS, 세진중공업 뭐 지금 하나 엔진 예. 요런 거 지금 믹스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1, 2번 타자는 조선주 하나랑 피팅주 하나는 무조건 세팅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10개월 선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온다. 10개월 선에서 베팅하세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20% 상한가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조선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출, 해외 쪽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내수 위주보다는 수출 위주의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연말 주식시장 수익은 챙겨가면서 투자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에 대해서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죠. 오늘장 선발 종목 메리츠 투자증권 김경구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무슨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해봤고요. 예, 그 좀 투자 전에도 포인트. 한반도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그렇군요.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HBM 관련해서 TC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목을 좀 받아왔는데요. 우선 3분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48%가 나왔는데 매우 높은 마진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본더 관련 매출은 2분기 859억에서 3분기 1821억으로 더블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론으로 추정되는 북미 고객사양 TC본더가 6월부터 초도 물량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북미 고객사양 매출은 동사의 TC본더 매출의 대략 한 43%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에 국한된 매출에서 일단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시장이 좀 좋아하는 그림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현재 하이닉스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고객사 TC본더는 엔드 유저의 공급 일정에 맞춰서 원활하게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로 추정되는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2원화, 3원화 전략에 따라 하이닉스양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있었는데 오히려 마진이 좋은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리스크를 좀 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의 캐파 증설 계획을 좀 살펴보면 올해 말 기준 월 25K 수준에서 25년 월 70K까지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는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25년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체 칩 설계 계획이 니즈가 증가로 인해서
패키징 수요라든지 본더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은 동사한테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AI 산업에 대한 스탠스가 우호적이고 엔비디아 역시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실적의 견고함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를 통한 엔비디아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또 그의 조력자인 한미 반도체가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좋은 외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4년 시장의 컨센은 매출 5,898억, 영업이익 2,65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NDR을 통해서 25년 매출 1조 원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 급락한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긴 가격대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이제 HBM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바뀌면 여러 가지로 또 수혜가 개장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한번 시세를 뽑아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가격대 중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연초부터 한미 반도체 랠리가 좀 이어졌고,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좀 장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밸류에이션 쪽으로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현재 좀 8만 원 5, 6천 원대니까 좀 상방이 업사이드가 좀 꽤 있게 좀 보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켓너 1부 마쳤고요. 계속해서 이제 앵커의 투자 수첩 말말말 코너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발언 속에서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 노하우를 함께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요일입니다. 약간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볼 수 있을지 좀 두고 보고요. 예. 일단 주요 인사 첫 번째 인물의 말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일부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까지는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 이제 2,400선을 약간 간신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4,500선, 이 꿈 같은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예. 느낌은. 최근 굉장히 증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행보는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또 재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여론을 갖다가 이제 우회하려는 그런 어떤 이제 의도로 풀이되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주식시장과 증시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저께죠. 날짜로는 그저께가 되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증시가 정상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4,500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382조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뭐 꼭 좋으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 당론이 좋다는 뜻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300명 한 명이 다 이제 국회 입법기관이든 불구하고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론을 정해버리면은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그런 점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좋으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는 이제 당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당론에서 위배되면은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론을 갖다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382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용산과 여권에서 약간 주춤하더라. 원래는 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춤하더라. 왜 그러느냐? 같이 이제 이게 옳다고 하면 이제 같이 손잡고 나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의지를 보였다면 사실은 상법 382조 개정이 현실화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이고 상법 그 382조를 개정을 하는 거. 여기 이제 주요 골자를 보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또 토로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어찌됐건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까? 그러니까 382조 3항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한 1년 전에 처음에 인식을 했을 때는 380조 3항에 이사가 회사 이익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거 뭐 있으나 마나 얘기 아니냐. 당연히 이사는 그런 존재고 그걸 위해서 심지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혜택을 입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같은 경우도 못해도 한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연봉을 수령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명성도 더불어 생기는데 그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갖다 열심히 이런 게 맞지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느냐?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에 위배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주의 재산에 손실을 갖다 끼치면서 이사들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그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갖다 볼 수 있는 과거의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에버랜드 전환 사채입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승계를 받는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이제 작업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는데 에버랜드가 당시에 그 가격보다 이재용 이제 회장 뭐 당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11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 이사회가 에버랜드 이사회가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11분의 1의 가격을 갖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내가 지금 삼성전자나 어떤 상장사를 사는데 11분의 1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엄청난 특혜죠. 이 특혜를 이재용 회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랑 여기저기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그땐 대법관이셨던 양승태 대법관께서 야, 상법 어디에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조항이 있느냐? 없다.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한 대법관 분들은 사실 법리를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리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만 하면 이제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법원은 법대로 해석이 되니까 삼성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이사들의 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동안. 그 불법으로 갖다가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만은 법의 잣대로는 사실은 불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이제 손실을 끼치면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있지만 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최초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사건의 이제 팀장이 누구였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주인 검사가 누구였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법리적으로 봐도 위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상법 382조가 없으면 이런 사례가 계속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382조를 개정하겠다라고 나섰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또 기업들의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르는 이슈가 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준 게 가장 최근의 사례로 바로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많은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LG 에너솔 지금이야 뭐 2차 전지가 뭐 좀 안 좋지만 당시만 해도 2차 전지 엄청난 시장으로 어떤 그 기대를 받고 LG화학 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가 LG화학의 본연의 어떤 화학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LG화학이 갖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사업부를 보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걸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럼 LG화학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반대한다 했지만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과반수가 넘으니까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일단은 LG화학 이사들이 여기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찬성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382조 3망이 개정된다면 이사들은 회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밀어본다면 소수의 재벌들이 이제 지시한 것에 이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사들이 382조 3망이 개정돼서 주주라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내가 지시한 거를 나는 수용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범법이 되니까 나는 수용 못하겠다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82조 3항이 개정돼 있었다면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은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382조 3항을 개정한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대표는 분리 과세까지 좀 지지하고 나선 상황인데 뭐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봐야겠죠. 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삼성, SK, 현대차 이런 대기업 사장단들이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추천 말마마 이제 두 번째 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약간 좀 잠잠해졌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시간 내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을 남겼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이제 상회할 것이다.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은 실적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8월에 이제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도 엔비디아가 당시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고 미국 증시는 미국 동부에 뉴욕에 있다 보니까 미국 동부의 시장에 마감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서부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갖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가 반영이 되는데 그때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하고 그 다음날 정규장 시장 열리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말씀드린 2분기 실적에서도 정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6%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난 불안해.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떨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총 1위 기업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총 1위 기업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4조 달러. 인류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건 당시에는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면서 실적 6%, 주가 6% 떨어졌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사실은 높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일시적으로는 5%, 결국은 장마감했을 때는 시간의 거래 장마감했을 때는 2.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한 우리나라 주식들, SK하이닉스, 테크웨잉 등도 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일부 이제 엔비디아 이제 밸류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SK하이닉스도 오늘 오름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가 5.7%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고 있고, 또 테크윙도 2거래에서 5% 상승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1% 강세이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밸류체인도 지금 좀 반응을 보이네. 이런 다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습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2분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이고 월가가 너무 기대가 과도했다. 이런 것도 학습 효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H100, B100에 대해서 메모리를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테크용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 계실 때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SK하이닉스가 H100-3를 만들면 반드시 불량품인지 우량품인지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를 테크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역시 엔비디아의 관련주, H100 관련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에 나오는 대로 그 어저께 하루 종가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졌다 아직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6%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테크윙은 어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큰 주식이죠. 근데 테크윙은 그보다 시총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YTD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사실 테크윙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테크윙이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윙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올해 수익률이 거의 엔비디아만큼이네 200% 넘는 이제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그런 강력한 지지 여파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크윙이 SK하이닉스를 갖다 누르는 실적을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젠승환 CEO의 발언도 주목이 됐습니다. 공급망에 함께 있는 협력사를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메모리 기업으로는 이제 젠슨 왕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을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삼성전자가 없구나라는 네. 것이 인지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없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삼성전자 없는 것이 또 이해는 된다. 왜?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도 스마트폰도 가장 비싼 스마트폰,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갤럭시가 있고 네. 갤럭시보다 A, 그러니까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중저가형 칩이 있어요. A 시리즈라고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삼성전자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 그러니까 H100, H200, B100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 입장에서는 굳이 전 세계 수많은 공급업체를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언급할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업은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들에게서는 비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분발이 촉구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시장이 원하는 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예, 이런 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 모습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수장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00원선을 넘어서긴 했는데 다행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을 합니다. 잠시 후 마켓 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